지침 22 오류 정정 항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입력 오류를 정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력 오류를 정정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오류 메시지를 일단 정확하게 줘야 되겠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오류가 그 사용자들이 별도로 찾지 않고도 바로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입력 오류 정정 방법을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입력을 했는데 오류 메시지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입력이 틀렸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라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제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은 그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또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닫으면 해당 오류 정보가 발생한 그런 서식으로 초점이 자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오류 정정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제 입력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류가 생기더라도 오류에 대한 정정 기능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잘 그 오류 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입력 오류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특정한 포맷이 있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입력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제공해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입력 값 또는 형식에 대한 그 사전 설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력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아이디 값이나 비밀번호에 대한 특별한 어떤 입력 값에 대한 제약이 있으면 그 제약을 사용자 실수하기 전에, 입력하기 전에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제시할 때 좀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입력 서식에 대한 이런 설명 정보나 유의 사항들은 사전에 입력 서식보다 먼저 인지될 수 있도록 마크업 순서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먼저 이렇게 텍스트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디자인 적용상 서식이 먼저 오고 이런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도 스타일만 바꾸시지 마크업 순서는 해당 서식보다 먼저 인지되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순서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서식을 입력할 때 미리 인지를 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런 텍스트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홀더 속성 값에다가 입력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 내용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제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어려운 경우는 두 가지 방법보다는 권장하지 않지만 타이틀 속성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입력 서식의 이제 오류 안내입니다. 입력에 대한 사용자가 이제 서밋이 있죠. 서밋을 했을 때에 그 입력 값에 대한 이제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실 건데, 하고 나서 오류 정보를 보내주실 때는 그 시스템 알럿을 해주는 거를 이제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 알럿 형태로 뜨게 되면 스크린 리더라든지 또는 브라우저도 띵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류 정보를 줄 정도로 이 시스템 알럿은 그 여러 가지 보조 수단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적인 요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어떤 입력 오류,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오류에 대한 메시지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왜, 무엇이 어떻게 이제 그 했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오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밀번호 입력인데요. 비밀번호 입력 하나만으로 그냥 비밀번호 입력 다시 하세요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 사례는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비밀번호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비밀번호가 그 입력 어떤 포맷에 맞지 않는 그 경우에 따라서 다 일일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는 10에서 20자리만 입력 가능합니다. 또는 비밀번호에 같은 문자를 4번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가 오류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지만 사용자가 다시 재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르신들도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 하실 겁니다. 고령자분들도 뭔가 진행이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력의 상황에 맞도록 오류 메시지를 다변화해서 하나의 서식이더라도 이렇게 다변해서 알려주도록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사례입니다. 자, 서식 그 입력 오류를 안내할 때 시스템 알럿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냥 오류가 생겼을 때 메시지만 싹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오류를 유심히 잘 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스크린 리더를 쓰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고령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 알럿으로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시스템 알럿을 제공해 주시는 방법으로 구현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류 메시지를 이제 제공해 주실 때 이메일이나 또 주민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보면 입력 서식이 여러 개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때는 각 입력 서식을 이제 구분이 가능한 그런 오류 정보를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입력값이 골뱅이 앞쪽과 골뱅이 뒤쪽으로 나눠지는데 이걸 똑같이 이제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메일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또는 이메일 도메인을 입력 또는 선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도록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서식이 하나인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서식이 나누어지는 경우는 각 나누어지는 서식에 대한 각각에 대한 이제 오류 메시지를 알려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메시지를 닫았을 때 확인 버튼 누르고 닫았을 때는 해당 서식으로 초점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지표의 내용입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식, 세 번째 서식 이게 이제 서로가 다른데 똑같이 이제 정보를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각 입력 서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휴대폰 중간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또는 휴대폰 뒷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그 입력 서식에서도 나누어서 인지가 되도록 구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지표의 내용입니다. 그 오류 정정은 그 오류 정정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오류 정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좋고요. 숫자 입력하는데 문자 입력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지까지도 알려주는 형태의 오류 메시지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를 주는 방법도 다양한 이용 환경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스크린 리더 이용 환경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바로 이제 오류가 떴다,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 이 오류 정정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지침 22 오류 정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